안녕하십니까, 명광재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태양광 사업 투자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최근에 이제 지인이 관련해서 상담을 받은 적도 있고, 과거에 저희 법인에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대리를 해서 고소했다가 지금 또 이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종종 태양광 사업 투자하신 분들이 상담을 요청을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방송 주제로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 ESG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시죠? ESG가 이제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약자인데, 환경, 또 이제 사회적 공헌도,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 이런 부분을 과거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시해서 어떤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만 거래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제도들입니다. ESG의 약자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먼저 이제 environment가 가장 앞에 있죠. 이렇게 이제 환경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중시하다 보니까 이 태양광 사업도 친환경 사업으로서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태양광 사업 부분이 지속이 될 것이고, 또 일반인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투자의 리스크 요인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전기 매입 단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원대, 160원대, 100원대 후반이었다면은 지금은 150원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매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셔서 이 수익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풍력 등 다른 친환경 사업과의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는 풍력 발전이 태양광에 비해서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께서 풍력 발전에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우신 측면은 있겠죠. 왜냐하면은 터빈을 세우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산업 간의 경쟁 관계에서는 풍력이 효율성이 좀 더 있다.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태양광은 한번 시설을 설치하면 그게 영구 무한한 게 아니고 10년 내지 10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 시설들을 유지 보수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 처음에 투자하실 때 비용에는 토지 매입 비용이라든지 시설물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데, 시설물 설치 비용에 준하는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투자처, 즉 이제 태양광 사업자가 되겠죠. 그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부실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담을 요청을 하셔서 상담을 해드린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사기 계약을 당하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태양광 사업자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생각이 없이 돈만 받고, 투자자로부터 돈만 받고 사업은 날려버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투자 계약을 맺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기 계약을 알아볼 수 있는 판단 기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사업자가 투자금 전액을 선납하기를 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시했던 사업지, 토지 위치를 자꾸 변경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지를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지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받으시면은 바로 이거 사기 계약이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준공 기한도 수시로 연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준공 기한을 몇 년씩 넘겨서 진행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사기 계약은 아닌데 사업자가 경험 미숙 등으로 인해서 사업 인허가가 계속 지연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는 크게 이제 또 두 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토목공사부터 시작이 되는데, 토목공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업자가 하다 보면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부실한 토목공사를 해서 인허가 관청이 공사를 허락을 해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자가 사업을 하다 보니 토지가 조금 부족하게 돼서 인허가가 되지 않는 그런 토지를 편입시킴으로써 공사는 다 해놨는데 최종적으로 인허가 관청이 개발 불가능한 그런 토지가 편입이 됐다는 이유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전체 사업 부지가 전력 생산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실패 유형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 계약 체결 시부터 그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계약을 하실 때 계약에서 꼼꼼히 살펴보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부지가 특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사업 부지에 그 태양광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부지가 그러다 보니까 넓습니다. 근데 그 넓은 사업 부지에서도 가급적이면 개인별 필지까지 특정이 된다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약 시에 가급적이면 특정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력을 판매를 해야 이게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전력 판매 관련해서 판매 기간과 수익에 대한 그런 보장 여부, 그런 문구들이 계약서에 잘 표시되어 있는지, 표현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또 현실적으로 사업 부지를 방문을 하셔서 그 사업 부지의 일조량이라든지 지형 등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는 해놨지만은 사실상 뭐 북향이라든지 사업지가, 그래서 일조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면은 공사는 잘 됐지만 수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 현장에 사용하는 모듈, 이 모듈도 효율성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값싼 자재를 사용한다면은 발전량이 안 나와서 또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 그 계약서에 꼼꼼히 좀 표시를 하셔서 사업자가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사 투자금 납부 방식도 전액을 초기에 납부하지 마시고 준공 시에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은 설령 투자가 잘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에 준공 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체상금을 지불하도록, 사업자가 지체상금을 지불하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으시는 것도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과는 관련이 없지만은 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가 과거에 어떤 실적이 있는지, 과거의 실적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태양광 사업 투자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태양광 관련한 뉴스들도 나오고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태양광 사업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경제적 이익을 많이 획득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